그렇지만 당내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도 여쭙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은 소신이 없으면 그 죽음이거든요. 네. 뭐 국회의원 오래 해도 그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로에 가깝다 봅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희재 씨가 까만색을 입고 있지만 까만색을 보고 까맣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까만색을 보고도 까맣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정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민주당 내도 보면은 좀 이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들 스스로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가 제가 민주당 의원을 잘하지 못하는 이야기하는 게 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조경태가 야단치고 네. 민주당이 잘못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잘못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당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고. 상대당이 좀 다소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걸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상대당이 실수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양정당이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 국민들 뵙기에는 상당히 민망하다. 그래서 남의 당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당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어렵지만은 전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딱 듣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께서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또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는데요. 이 발언이 좀 당 안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왜 망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극우와 극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양 진영은 사라져야 됩니다. 국가 발전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극우 극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폭력적이다. 그죠? 이 민주주의의 어떤 악의 축이죠. 예. 그들은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폭력 쓰고 폭언하고. 예.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 정치하는 부분에서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좀 부산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제 북극 항로 이제 논쟁에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 항로 개척이죠.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북극 항로가 아닙니다. 부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위한 것인가. 이 정책에서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가장 있나요?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게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저는 이 정치가 또 국민들을 또 속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신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북극 항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보면 극지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전문가 박사 하는 분하고 또 해양수산 분야의 또 전문가 박사분하고 제가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저도 이제 모르던 지식도 알게 되고 하는데 이 북극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아주 미묘하고 본인이 수십 년간 그 북극에 대해서 연구해도 북극의 기후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3년에 북극까지 가는 배를 타고 그게 이제 연구하러 갔는데 그때는 러시아의 그 연안의 초입에 얼음이 녹았다는 거죠. 녹았는데 작년에 가니까 그 초입에 그 얼음이 또 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힘들다. 그만큼 북극의 기후는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해양수산부입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분한테 언제쯤 상업화가 될 수 있겠냐 물으니까 본인도 그 실토를 하더라고요. 2040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중장기 플랜이다 말이에요.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북극은 2040년, 2050년쯤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그걸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솔직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먼저 좀 챙겨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산이 지금 보면은 매년 2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5년 후면은 이제 앞으로 4년 좀 남았습니다. 4, 5년 후면은 인천이 이제 부산을 인구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럼 부산의 인구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줄어드느냐? 바로 일자리거든요.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현안이고요. 네. 그 정부에서도 뭐 북극항로든 뭐 다른 거든 뭐 참 좋은 뭐 감사하긴 한데 당장 시급한 거 이것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데 부산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그 요즘 반도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반도체 산업만 해도 거의 서울, 경기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고요. 이 남부지방은 거의 반도체 산업이 좀 이렇게 없는 셈이나 아주 미약하죠.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산업 정책을 한다면은 네. 부산이나 저 강주나 이런 그 지방 도시에도 반도체 산업을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